너 같은 게 며느리라고? 넌 집안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쓸모가 없어. 시어머니 오정란의 손이 며느리 한지원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충격에 비틀거리는 지원 앞에서 남편 강태호는 말리기는커녕 불륜녀 윤아영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죠. 친척들 앞에서 짐가방을 던지며 쫓겨난 지원.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정체를요. 얼마 후 신문 일면에 실린 사진 한 장이 시댁 가족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죠. 며느리를 때리고 쫓아낸 시댁 가족은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지원은 오늘도 시댁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시어머니 오정란의 까다로운 입맛을 맞추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았죠. 칼질을 하던 지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지원이 앞치마를 두르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어머니 오정란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고 목에는 값비싼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분은 누구세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정란은 지원을 힐끗 쳐다보더니 여자에게 다정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영 씨, 이리 와요. 거실로 들어가서 앉아요. 오정란의 태도는 지원을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거실로 들어가자 남편 강태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일찍 왔네요. 저분은 누구예요? 지원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태호는 지원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윤아영 씨야. 내 비즈니스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를 집으로 데려온다고요? 지원은 의아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오정란이 소파에 앉으며 지원을 불렀어요. 며느리, 차 좀 내와요. 홍차로. 지원은 부엌으로 가서 찻잔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거실로 차를 들고 나가자 오정란과 윤아영이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영 씨 아버지가 건설사 사장이시라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오정란이 관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아영은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연 매출 300억 정도 됩니다. 지방에서는 꽤 알려진 회사죠. 300억이라니. 대단하네요. 오정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지원은 차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조용히 옆에 섰어요. 그런데 오정란이 지원을 쳐다보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서 있지 말고 부엌 가서 저녁이나 준비해. 지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님이 있는데 자신을 부엌으로 내쫓다니요. 하지만 참았어요. 부엌으로 돌아가 요리를 계속했죠.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와 윤아영, 그리고 오정란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는지 계속 웃어댔어요. 저녁 준비가 끝나자 지원은 거실로 나가 알렸습니다. 저녁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오정란이 차갑게 말했어요. 너는 부엌에서 먹어. 우린 거실에서 먹을 테니까. 지원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엌에서 먹으라고요? 결혼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죠.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 못 들었어? 부엌에서 먹으라고. 오정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원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아영 옆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죠. 지원은 부엌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식사 소리와 함께 대화가 이어졌어요. 하영 씨, 태호랑은 언제부터 알고 지낸 거예요? 6개월 전부터요. 프로젝트 미팅에서 만났죠. 6개월이나 됐구나. 오정란의 목소리에는 만족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원은 부엌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태호 씨, 어머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네요. 윤하영이 말했습니다. 태호가 웃으며 답했죠. 우리 어머니는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시거든. 그 말에 지원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라니. 자신은 그 눈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식사가 끝난 후 지원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태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지원아, 할 말이 있어. 지원은 손을 닦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태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뭔데요? 솔직히 말할게. 난 하영 씨를 좋아해. 지원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대놓고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하다니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 진심이야. 우리 결혼 생활 의미 없잖아. 넌 우리 집안에 아무 보탬도 안 돼. 태호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이혼하자. 하영이랑 새 출발하고 싶어. 지원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죠. 당신 미쳤어요? 우리가 결혼한 지 몇 년인데 그런 말을 해요? 3년이든 10년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지금이야. 태호는 돌아서서 나가버렸습니다. 지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을까봐 입을 틀어막았죠.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눈이 퉁퉁 부은 채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아침 준비는 해야 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자 오정란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어제 태호한테 들었다. 지원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오정란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죠. 이혼하겠다고 했다며? 어머님, 저는 싫습니다. 이혼 안 해요.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정란이 비웃듯 말했어요. 너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 태호가 원하는 게 중요하지. 저도 태호 씨 아내예요. 제 의견도 중요합니다. 아내라고? 오정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원에게 다가오더니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내가 무슨 아내야? 3년 동안 뭘 했는데? 애 하나 안 낳고 돈 한 푼 못 벌고 그저 밥이나 차려주는 게 다잖아. 어머님, 그건 너무 하신 말씀 아닌가요? 너무해. 사실을 말하는 게 너무한 거야? 오정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태호가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 애가 이혼 안 한대잖니? 오정란이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지원을 차갑게 쳐다봤죠. 지원아, 왜 이렇게 집착해? 우리 끝난 사이잖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부부예요. 지원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며 윤하영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윤하영은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편하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지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하영을 봤어요. 당신이 왜 또 여기 있어요? 태호 씨가 불렀어요. 아침 식사 같이 하자고. 윤하영의 말에 지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이에요? 남의 남편을 유혹하고 당당하게 시댁에 들어와요? 유혹이라니요. 태호 씨가 먼저 다가왔는걸요. 윤하영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원을 비웃는 것 같았죠. 네가 뭔데 감히 우리 아들한테 대들어? 오정란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오정란의 손이 지원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지원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님! 지원은 뺨을 감싸며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하지만 오정란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감히 집안 어른한테 대들어? 네가 뭔데? 태호는 그 광경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아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엄마 말씀이 맞아. 넌 우리 집안 격에 안 맞아. 지원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때린 시어머니를 감싸다니요. 윤아영은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원은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엎드려 펑펑 울었죠. 뺨은 아직도 따끔거렸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거든요. 거실에서는 세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좋은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인데요? 가족 회의를 여세요. 친척들 다 모아서 공개적으로 이혼을 선언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네. 그렇게 하면 저 애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야. 오정란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호도 동의했어요. 그렇게 하죠.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방 안에서 지원은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가족 회의라니.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거였죠. 지원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어요. 뺨의 통증은 계속되었고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일주일 후 오정란은 대형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시댁의 모든 친척들을 불러 모은 거였죠. 지원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했어요. 식당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 지원이 왔네. 시아주버니 강태식이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지원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친척들은 지원을 훑어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지원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오정란이 윤아영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윤아영 씨예요. 우리 태호가 아끼는 분이죠. 오정란의 소개에 친척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윤아영은 당당하게 상석에 앉았어요. 지원의 자리가 아니라 태호 옆자리였죠. 하영 씨,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시고모가 윤아영에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윤아영은 공손하게 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아영입니다. 아버지가 사업하신다며? 네, 건설사를 운영하십니다. 윤아영의 답변에 친척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정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연 매출이 300억이나 된대요. 300억이라니. 시고모가 감탄했습니다. 시아주버니 강태식도 끼어들었어요. 그 정도면 대단한 규모인데요. 지원은 자리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자신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윤아영은 환영받고 있었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지원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모두 윤아영에게만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영 씨,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세요? 시고모가 물었습니다. 윤아영은 태호를 힐끗 보며 답했어요. 좋은 분 만나면 하고 싶죠. 그 말에 태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원은 젓가락을 놓고 싶었어요. 더 이상 참기 힘들었거든요. 식사가 중반쯤 됐을 때 오정란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가 있어요. 모두가 오정란을 주목했습니다. 지원은 가슴이 두근거렸죠. 무슨 말을 할지 뻔히 알았거든요. 우리 태호가 이혼하기로 했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지원을 쳐다봤어요. 지원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이요? 갑자기 웬 이혼입니까?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아요. 3년 동안 뭘 했나 싶어요. 시아주버니 강태식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형수는 솔직히 우리한테 보탬이 안 됐잖아요. 그 말에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원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하영 씨는 다르죠. 집안 배경도 좋고 능력도 있고. 오정란이 윤아영을 칭찬했습니다.
윤하영은 겸손한 척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로 딱이죠. 오정란의 말에 태호가 윤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광경을 본 지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정란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하는 게. 저도 3년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집안일도 하고 어머님 시중도 들고. 그건 당연히 며느리가 할 일 아니야. 오정란의 말에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지원은 굴욕감을 느꼈죠. 태호야, 내 생각은 어때? 시고모가 태호에게 물었습니다. 태호는 지원을 쳐다보지도 않고 답했어요. 저도 이혼하고 싶어요. 하영 씨랑 새 출발하고 싶습니다. 지원은 남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버림받다니요. 잘 생각했어. 하영 씨 같은 며느리를 맞이하는 게 집안에 좋아. 시아주버니가 말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동의했어요. 지원 씨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어요. 시고모가 지원에게 말했습니다.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식사가 끝난 후 오정란이 지원을 따로 불렀습니다. 복도로 나가자 오정란은 가방을 꺼냈어요. 이거 가져가. 뭔데요? 네 짐이야. 다 챙겨놨다. 지원은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자신의 옷가지와 개인 물품들이 들어있었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긴. 너는 이제 우리 집 사람 아니니까 나가야죠. 지금 당장 나가라고요? 당연하지. 오늘부터 하영 씨가 우리 집에 들어올 거야. 오정란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죠. 위자료는요? 위자료? 오정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가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위자료를 바래? 당신 같은 사람한테 줄 돈 없어. 지원은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죠. 당장 나가. 택시비는 줄 테니까. 오정란이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지원에게 던졌습니다. 돈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원은 그 돈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당을 나온 지원은 멍한 상태로 길을 걸었습니다. 봉투를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핸드폰을 꺼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아? 지원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나 지금 갈 곳이 없어. 잠깐 재워줄 수 있어? 뭐? 무슨 일인데? 말하기 힘들어. 일단 갈게. 지원은 친구 집 주소를 물어보고 택시를 탔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눈물이 흘렀죠. 기사님이 백미러로 지원을 보며 물었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지원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죠.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유진이 문을 열어줬어요. 지원아, 대체 무슨 일이야? 유진은 지원의 부은 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원은 유진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시댁에서 쫓겨났어. 뭐라고?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원은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어요. 유진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개 같은 집안이야? 법적으로 대응해야지. 어떻게 대응해? 난 아무것도 없어. 있어. 넌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지만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울 기력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지원은 유진의 집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죠. 핸드폰에는 태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까지 이혼 서류에 사인해. 안 하면 소송 들어간다. 지원은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눈물만 흘렸죠.
다음 날 아침 유진이 출근하고 지원은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자 아침 뉴스가 나왔어요. 경제 뉴스였습니다. 대한그룹이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했습니다. 지원은 무심코 뉴스를 봤습니다. 하지만 곧 채널을 돌렸어요. 지금은 뉴스 볼 기분이 아니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지원은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박철민입니다. 지원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철민. 법무법인 대표였죠. 그리고 지원의 비밀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박 대표님 어떻게 제 번호를. 회장님 상황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돌아간다는 건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는 의미였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때가 되면 알려줄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너무 심합니다. 폭행까지 당하셨다면서요. 어떻게 아세요? 회장님 안전을 위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또 흘렀어요. 지원은 유진의 집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신세를 질 수는 없었어요. 유진도 자기 생활이 있었으니까요. 지원은 작은 고시원을 구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좁은 방이었죠. 고시원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침대와 책상이 전부였어요.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죠. 지원은 짐을 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자신의 현실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어머니였어요. 지원은 받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원아, 시댁에서 전화 왔던데 무슨 일이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걱정보다는 따지는 투였습니다. 지원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 이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제 잘못 아니에요.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그래도 참아야지. 시댁이 얼마나 좋은 집안인데. 어머니의 말에 지원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참으라니요. 엄마, 저 시어머니한테 맡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지원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친정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지원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나갔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거든요. 편의점, 카페, 식당을 돌아다니며 구인 광고를 봤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가 사장님께 물었습니다. 저기요, 아르바이트 구한다는 광고 봤는데요. 사장님이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2입니다. 우리는 좀 더 젊은 사람을 찾는데요. 지원은 실망했지만 이해했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봐야 했죠. 저녁이 되어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이었어요. 아르바이트 하나 구하지 못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니 SNS에 새 게시물 알림이 떴습니다. 윤하영의 계정이었어요. 호기심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윤하영이 시댁집 거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는 모습이었어요. 새로운 시작. 행복합니다. 댓글에는 축하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지원은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너무 화가 났거든요. 자신이 쫓겨난 집에서 윤하영이 당당히 안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왜 자신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태호였어요. 지원은 받지 않으려다가 받았습니다. 뭐예요? 서류에 사인 안 했잖아. 언제 할 거야?
태호의 목소리는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차갑게 답했어요. 생각 중이에요. 생각은 무슨? 빨리 해. 하영이가 기다리고 있어. 태호의 말에 지원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그렇게 급해요? 그럼 위자료 주세요. 위자료? 우리 엄마가 안 준다고 했잖아. 그럼 저도 사인 안 해요. 지원이 단호하게 말하자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야, 한지원. 버티지 마. 어차피 넌 질 거야. 질지 이길지는 두고 봐요. 지원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기분은 조금 나아졌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지원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고시원에만 있으면 우울해질 것 같았거든요.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박철민 대표였어요. 지원은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네, 박 대표님. 회장님, 이사회에서 회장님 복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직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때가 되면요. 박 대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정체를 밝히시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더요. 지원은 단호했습니다. 박 대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지원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도 저 구름처럼 흘러가고 있었죠. 핸드폰에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시아주번이 강태식이었어요. 형수, 형이 화났어요. 빨리 서류에 사인하세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대응한대요. 지원은 메시지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그들의 협박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고시원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지원의 마음은 시끄러웠습니다. 생각이 많았거든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어요. 반드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제보다 마음이 조금 가벼웠어요. 결심을 했거든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에서 간단한 아침을 사 먹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철민 대표였어요. 어제 통화했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긴급 사안입니다. 뭔데요? 시댁회사가 대한그룹 협력 사명단에 있습니다. 지원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회사가 대한그룹 협력사라고요? 어느 계열사죠? 소재 부문입니다. 원자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카드가 있다는 뜻이었죠. 계약 현황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원은 편의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시댁이 대한그룹 협력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니. 이건 기회였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니 박 대표가 보낸 자료가 와 있었어요. 시댁 회사의 계약 현황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태호의 회사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대한그룹이었고 매출의 60%가 대한그룹에서 나왔어요. 즉 대한그룹과의 거래가 끊기면 회사가 망한다는 뜻이었죠. 지원은 자료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계약 만료일도 확인했어요. 3개월 후였습니다. 충분한 시간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지원아,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목소리는 괜찮아 보이는데. 나 곧 뭔가 큰일 벌일 것 같아. 유진은 웃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직은 비밀이야. 때가 되면 알려줄게. 전화를 끊고 지원은 다시 자료를 봤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하지만 급하게 움직이면 안 됐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했죠. 오후에 박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대표님, 저 곧 복귀할 것 같아요. 정말입니까? 박 대표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지원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사회를 소집해 주세요. 2주 후에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도 초대해 주세요. 언론사요? 네. 제 복귀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예요. 박 대표는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지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고시원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파랬어요. 곧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며칠 후 태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은 이번에는 받았어요. 뭐예요? 서류 사인 아직도 안 했어? 우리 변호사 선임했어. 곧 소송 들어간다. 태호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지원은 냉정하게 답했어요. 그러세요. 법정에서 봐요. 뭐? 너 진짜 끝까지 버틸 거야? 네. 끝까지 갈 거예요. 지원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태호는 당황했을 거예요. 지원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을 테니까요. 지원은 침대에 앉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정란이었어요. 언제까지 버틸 거니? 우리 참을성도 한계가 있다. 지원은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정란은 당황했을 겁니다. 지원의 답장이 예상과 달랐을 테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지원은 노트북으로 대한그룹 홈페이지를 봤어요. 자신이 곧 돌아갈 곳이었습니다. 계열사 목록을 확인했죠. 수십 개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지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원이 이끌어가야 할 곳이었죠. 다음 날 박 대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준비 완료됐습니다. 언론사도 초대했나요? 네. 주요 경제지 모두 초대했습니다. 좋아요. 발표 자료도 준비해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습니까? 제 복귀와 함께 향후 경영 방침을 발표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지원은 아침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죠. 새로 산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완벽했어요. 고시원을 나서며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긴장됐지만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죠. 대한그룹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50층 건물이었어요. 지원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대표가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님 오셨습니다. 박 대표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 다 됐죠? 네. 이 사진 모두 대기 중입니다. 언론사도 와 있습니다. 좋아요. 시작하죠.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앞에 도착하자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비서실장은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지원을 오래 보필한 사람이었죠. 수고했어요. 들어가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형 테이블에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환영합니다. 지원은 상석에 앉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대한그룹 3세 한지원입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겠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움직였습니다. 임원들은 박수를 쳤어요.
지원은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향후 경영 방침, 신규 사업 계획, 조직 개편 등을 설명했죠. 45분간의 발표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회장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개인적인 이유로 잠시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습니다. 지원의 답변은 간결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어요. 결혼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네,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혼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지원은 태연하게 계속 말했어요. 개인적인 문제는 개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경영에는 지장 없을 것입니다. 회견이 끝나고 지원은 임원들과 간단한 미팅을 했습니다. 재무이사, 협력사 현황 보고해 주세요. 재무이사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재 주요 협력사는 300여 개입니다. 그 중에 강태호 씨 회사도 포함되나요? 재무이사가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네, 소재 부문 협력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언제죠? 2달 후입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계약 여부를 재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미팅이 끝나고 지원은 회장실로 이동했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창문으로 서울 전경이 보였죠. 회장실에서 지원은 뉴스 기사를 읽었습니다. 각 언론사마다 자신의 복귀를 대서특필하고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지원아, 방금 뉴스 봤어. 너 대한그룹 회장이었어? 유진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원은 미소를 지었어요. 응. 미안해. 말 안 해서. 미안하긴. 근데 진짜 대박이다. 시댁 사람들 봤어? 아직이야. 곧 볼 것 같은데. 지원의 말대로였습니다. 오후 2시쯤 비서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강태호 씨 어머니가 로비에서 난리입니다. 지원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침착하게 물었죠. 뭐라고 하던가요? 회장님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계십니다. 경호팀 불러서 정중히 내보내드려요. 약속 없는 방문객은 받지 않는다고 전하세요.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가고 지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로비에서 오정란이 난리를 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원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박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강태호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만나자고 합니다. 급한 일이 있다면서요. 거절하세요. 개인적으로 만날 일 없습니다. 박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법률팀 준비시켜 주세요. 이혼 소송 본격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폭행건도 고소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증거 다 확보되어 있죠? 네. CCTV 영상과 의료 기록 모두 있습니다. 좋아요. 진행하세요. 지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저녁 무렵 지원은 회의를 마치고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차를 가져다 줬어요.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되죠? 오전에 계열사 사장단 회의 있고 오후에는 투자자 미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은 차를 마시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강태식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아니 회장님. 저 태식입니다. 강태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냉정하게 답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게 어머니가 너무 충격받으셔서요. 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강태식은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잘못하신 건 맞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회장님, 우리 회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한그룹이랑 계약이 재검토 중입니다. 결과는 곧 통보될 겁니다. 지원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어줄 말이 없었거든요. 밤 9시에 지원은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고시원으로 가지 않았어요. 회사 근처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이제 고시원에서 살 필요가 없었죠. 호텔 스위트룸은 넓고 쾌적했습니다. 지원은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긴 하루였지만 뿌듯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태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원아,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제발. 지원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지원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TV를 켜니 경제 뉴스에서 다루고 있었어요. 지원은 TV를 끄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복도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환영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장실로 들어가자 책상 위에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결제할 게 많았어요. 지원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재무이사가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강태호 씨 회사 건입니다. 지원은 고개를 들어 재무이사를 봤어요. 어떻게 됐나요? 재검토 결과 재계약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유는요? 품질 관리 미흡과 납품 지연 이력이 있습니다. 재무이사의 설명은 객관적이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계약 종료 통보하세요. 알겠습니다. 재무이사가 나가고 지원은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시댁 회사가 망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원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 결과였으니까요. 오후에 박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법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이혼 소송 첫 기일이 다음 주로 잡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철저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오정란 씨 폭행건도 접수했습니다. 빠르네요. 검찰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저녁에 지원은 임원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영업이사가 말했습니다. 지원은 겸손하게 답했어요. 다들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앞으로 경영 방침이 궁금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겁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회사를 만들 거예요.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원은 진심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핸드폰이 울렸어요. 윤하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 윤하영입니다. 윤하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차갑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몰랐어요. 회장님인 줄.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되나요? 지원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윤하영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요? 이미 늦었어요. 지원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들어줄 가치가 없었죠. 월요일 아침 강태호는 회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사장님, 대한그룹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태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계약 종료 통보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대한그룹과의 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입니다. 태호는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매출의 60%가 날아가는 거였죠. 당장 대한그룹에 연락해.
이미 했는데 받지 않으십니다. 태우는 핸드폰을 꺼내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차단당한 거였습니다. 제기랄. 태우는 사무실을 나가 차에 올랐습니다. 대한그룹 본사로 향했죠. 본사 로비에 도착한 태우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한지원 회장 만나러 왔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정중하게 말했어요. 예약이 없으신데요. 난 회장 남편이야. 아니, 전 남편이라고. 그래도 예약 없이는 안 됩니다. 태우는 화가 났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지원이 불러. 내가 누군지 알아?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습니다. 태우를 에워쌌죠. 손님 조용히 하시죠. 비켜. 내가 왜 이래야 돼? 태우는 반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로비 한쪽에서 지원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옆에 서 있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지원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한편 오정란은 집에서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대한그룹 회장이라는 사실이 계속 보도되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태우였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대한그룹이 우리랑 계약 끊는데요. 오정란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죠.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데? 망하죠. 매출의 대부분이 대한그룹에서 나왔는데 오정란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연장이 거절됐다는 내용이었죠. 태우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왜 갑자기 대출 연장이 안 됩니까? 대출 심사 결과 회사 재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대한그룹이랑 거래하는 회사인데요. 그게 종료된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태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행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로 돌아온 태우는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태우는 계속 말했어요. 대한그룹과의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급여 지급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장님,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태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태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정란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윤하영도 함께였습니다. 어떻게 됐니? 오정란이 물었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저었죠. 안 돼요. 은행도 안 도와주고 거래처들도 다 끊겠대요. 윤하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부탁해 볼까요? 오정란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영 씨 아버지 건설사 크잖아. 윤하영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중에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빠, 그게... 네. 알았어요. 전화를 끊은 윤하영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뭐래? 태우가 물었습니다. 윤하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회사도 대한그룹 프로젝트에서 퇴출됐대요. 아빠가 지금 너무 화나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세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정란은 윤하영을 노려봤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저 때문이요? 당신이 태우를 유혹해서 이렇게 됐잖아. 오정란의 말에 윤하영은 억울했습니다. 저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태우 씨도. 시끄러워. 오정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우는 머리를 싸맸어요. 이거 어떡하지? 회사가 망하면 우리 다 거리로 나앉는 거야. 며칠 후 채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거였죠. 태우는 숨어 지냈습니다. 집에도 제대로 못 들어갔어요. 오정란은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윤하영은 이미 떠나버렸죠.
태호가 망하니까 필요 없었던 거예요. 오정란은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오정란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를 무시하고 때린 게 잘못이었을까요? 하지만 누가 알았겠어요. 그 며느리가 대한그룹 회장인 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동생 강태식이었어요.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인데? 제 회사도 영향받았어요. 거래처가 다 끊겼어요.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정란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자기 일도 힘든데 동생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죠. 저녁이 되자 태호가 몰래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부엌에 뭐 있으면 먹어. 태호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오정란이 장을 볼 돈이 없었던 거죠. 엄마,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없어서 못 샀어. 태호는 라면 하나를 찾아 끓였습니다. 어머니와 나눠 먹었죠.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 오정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호도 울었어요. 다음 날 오정란은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찾아가기로요. 대한그룹 본사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죠. 한지원 회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예약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꼭 만나야 해요. 전 시어머니예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제발요. 5분만이라도요. 오정란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오정란을 발견한 거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정란은 지원에게 달려갔어요. 지원아. 아니, 회장님. 지원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정란이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지원은 차갑게 오정란을 내려다봤어요. 일어나세요. 회장님, 우리 회사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원은 경호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호원들이 오정란을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님,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제발요. 우리 태호라도 생각해서. 태호 씨는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는 겁니다. 지원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오정란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지원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당연한 대가니까요. 지원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주 후 법원에서 이혼 소송 첫 기일이 열렸습니다. 지원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어요. 박 대표와 변호사 2명이 함께였습니다. 반대편에는 태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1명과 함께였죠. 태호는 초췌해 보였어요.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죠. 앉으세요. 이혼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원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의 불륜과 시댁의 폭행으로 인해 이혼을 청구합니다. 태호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불륜을 부인합니다. 지원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피고와 윤하영 씨의 문자 메시지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목격자 진술서도 제출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오정란의 폭행건도 있습니다. 지원의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폭행 당일의 CCTV 영상입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오정란이 지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태호는 영상을 보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잘못이 명백했으니까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재판장님, 태호의 변호사가 일어섰지만 소용없었어요. 또한 원고는 폭행 당시 병원 진료 기록도 있습니다. 지원의 변호사가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뺨의 멍과 심리적 충격이 기록되어 있었죠. 재판은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휴정 전에 재판장이 말했어요. 다음 기일은 한 달 후입니다. 양측 충분히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태호가 지원을 불렀습니다. 지원아, 잠깐만. 지원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태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차갑게 답했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요? 지원이 드디어 태호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은 차갑기만 했죠. 기회는 한 번뿐이었어요. 제가 사람일 때 잘하셨어야죠. 지원은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태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며칠 후 검찰에서 오정란을 소환했습니다. 폭행 혐의 조사였죠. 오정란은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피의자 며느리 한지원 씨를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오정란은 고개를 숙였어요. 있습니다. 왜 폭행했습니까? 화가 나서요.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서. 그게 폭행의 이유가 됩니까? 오정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계속 질문했어요. 피해자가 대한그룹 회장인 걸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안 때렸겠습니까? 오정란은 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피의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폭행은 범죄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오정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요? 기소될 것 같아. 오정란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머리를 싸맸어요. 한 달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오정란도 출석했어요. 폭행건과 이혼건을 함께 다루기로 한 거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 강태호와 원고 한지원의 이혼을 허가합니다. 태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의 재산이 혼인 전 재산임을 감안하여 분할하지 않습니다. 태호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위자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도록 명합니다. 3억이요?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계속 말했어요. 피고의 불륜과 피고 모친의 폭행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재판장님,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합니다. 태호는 절망했습니다. 회사도 망했는데 3억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피고인 오정란은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합니다. 오정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100m 이내 접근 시 처벌받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지원은 법정을 나서며 홀가분했어요. 복도에서 태호와 오정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오정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멈추지 않았어요. 경호원들이 두 사람을 막았죠. 회장님, 제발. 태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건물 밖으로 나온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박 대표가 옆에 있었어요.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새 출발이네요.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지원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한편 태호와 오정란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은 이미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두 사람은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다음 날 강태식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저희 집도 경매 넘어갔어요. 태식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형님 때문에 우리 가족까지 망했어요. 미안해. 태우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강태식은 화가 나서 돌아갔어요. 일주일 후 태우와 오정란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짐을 싸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원룸은 좁고 낡았습니다. 두 사람이 살기에는 비좁았죠. 엄마, 제가 일자리 구해볼게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니? 뭐라도 해야죠. 태우는 구인 광고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경력도 별로 없고 나이도 애매했죠. 윤하영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완전히 연락이 끊긴 거였습니다. 태우는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액정이 깨졌어요. 오정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골목이 보였죠. 예전 살던 넓은 집이 그리웠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어요. 뺨을 때리던 그 순간이요. 만약 그때 참았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지원은 대한그룹을 안정적으로 경영하고 있었어요. 매출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해외 사업도 확장했습니다. 회장실에서 지원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재단 설립 관련해서 보고드립니다. 어떻게 됐나요? 폭력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이 승인됐습니다. 지원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다음 달 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언론도 대거 몰려왔죠. 지원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 영광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시댁에서 폭행을 당했죠. 청중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지원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존엄할 권리가 있다는 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재단은 폭력 피해자들을 돕겠습니다.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생활 지원까지 제공할 겁니다. 지원의 연설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행사가 끝나고 한 여성이 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가정폭력 피해자였어요. 이제 용기가 생겼어요. 지원은 여성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지원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녁에 지원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지원아, 오늘 기념식 봤어. 정말 감동적이더라. 고마워. 너 정말 대단해. 그렇게 힘든 일 겪고도 다른 사람 돕잖아. 그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 맞아. 난 내가 자랑스러워. 지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오후에 지원은 재단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셨습니다. 재단 사무국장이 반겼습니다. 다들 잘 지내세요? 네. 이번 주에 상담 신청이 50건이나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왔네요. 다들 회장님 소식 듣고 용기 낸 분들이에요. 지원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다니요. 회의가 끝나고 지원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차를 가져다 줬어요.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지원은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많은 게 변했어요.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정란 씨가 또 왔습니다. 또요? 네. 이번에는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받아주세요. 비서실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원은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었어요. 회장님께. 저는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한 번만이라도 만나주실 수 없을까요? 손주라도 보고 싶습니다. 지원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답장 쓰세요?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기회는 한 번뿐이었어요. 제가 며느리일 때 잘하셨어야죠. 알겠습니다. 지원은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시는 꺼내보지 않을 거예요. 회견이 끝나고 지원은 회사를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어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집으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원은 창밖 풍경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자신과 함께 있는 게 편안했으니까요.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어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할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